어떻게 궁녀가 되었나? 조선시대 궁녀가 되고자 지원했던 사람들은 주로 10살 전후의 공노비 출신들이 많지만 간혹 양민이나 산노비의 딸들도 있었다. 다만 노비라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의 모습은 아니었다. 조선시대는 총인구의 무려 절반이 노비였고 그 중에 공노비는 대우가 괜찮은 편이었다. 공노비 중에는 서당훈장, 관청서리, 예술인 등의 직종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많았다. 궁녀가 되고자 집을 떠난 딸들은 보통 요강, 수저, 무명이불이 든 보따리를 싸서 궁으로 들어갔다. 궁녀가 되기 위해 입궁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앵무새 처녀 판별법이다. 사극에서도 많이 봤던 장면이다. 앵무새 피를 팔뚝에 떨어뜨려서 흘러내리지 않으면 처녀, 흘러내리면 처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앵무새는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귀한 새인데 이것 때문에 길렀으려나? 중국 명나라는 환관이 직접 매년 2월경 10살 전후의 양민의 딸들을 대상으로 궁녀를 뽑았다. 이때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탈락했고 또 너무 예뻐도 안 됐다 한다. 황제의 후궁이 될까봐 그랬다는데. 일본 에도시대 일본도 마찬가지로 10살 전후의 딸들을 대상으로 여관을 뽑았다. 그런데 일본의 여관은 철저히 출신 성분에 따라 그 지위가 구분되었다. 무사나 관리의 딸들은 처음부터 중급 여관으로 시작해서 상급 여관이 될 수 있었지만 평민의 딸들은 평생 하급 여관으로 궁에서 허드렛 일만 해야 했다. 그래서 애초에 평민의 딸들이 무사나 관리의 양녀로 들어가 중급 여관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다. 궁녀의 선발과 배치 조선 조선의 궁궐은 왕이 사는 대전, 왕비의 중궁전, 대비가 있는 대비전, 세자의 동궁전으로 나뉘어 있어서 왕족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철저한 독립된 생활을 했다. 각 처소에 필요한 궁녀들은 개별적으로 배치되었다. 왕족들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궁녀를 역할과 종류를 파악해 조달했다. 왕실의 가족수에 따라 궁녀들의 수는 들쑥날쑥했지만 대체로 대전, 중궁전, 대비전에는 100명씩, 세자궁은 60명, 세자빈궁 40명, 세손빈궁 30명 정도로 총 500여 명의 궁녀가 있었다 한다. 궁녀는 자신이 처음 발을 들여놓은 처소의 주인을 상전으로 모시는데 대전의 궁녀는 죽을 때까지 왕을 위해서만 살아야 했고 중궁전은 평생 왕비를 위해서만 살아야 했다. 제 아무리 임금이라고 해도 다른 처소의 궁녀에 대해 함부로 관여할 수 없었다. 중국 명나라 궁녀는 한번 궁에 발을 들여놓으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했다. 이는 역대 중국 왕조의 전통이었다. 조선도 그걸 따라했지만 어느 정도 예외는 있었다. 하지만 청나라 황제는 궁녀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13세에서 25세까지 나이 제한을 뒀다. 25세가 되면 각자 출궁하여 결혼해 살라는 뜻이었다. 때문에 명나라 때는 궁녀가 총 9,000명 정도나 됐지만 청나라 때는 궁녀가 5,600명 정도였다. 또 청황제들은 자신의 처소에 궁녀를 들이지 않고 오직 황후와 비빈들이 직접 시중들게 했다. 장기간 궁에 있어야 했던 명나라 궁녀들 사이에는 엄격한 계급이 있었지만 청나라에는 계급은 없고 그저 젊은 궁녀와 늙은 궁녀로 나눠질 뿐이었다. 이러한 청나라의 궁녀 제도는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던 특이한 케이스였다. 일본 하급 여관은 밥을 짓거나 물을 퍼오고 빨래를 하는 허드렛 일로 아침부터 밤까지 힘든 일만 했다. 에도 막부에서는 쇼군이 정무를 보는 공간과 개인 생활을 하는 공간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 정무를 보는 공간에는 당연히 여자들이 드나들 수 없었다. 반면 쇼군이 개인 생활을 하는 오오쿠에는 반대로 남자들이 출입이 제한됐다. 바로 이러한 오오쿠에서 여관들은 쇼군과 쇼군의 가족을 보필했던 것이다. 여관들은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되어 총 1000명 이상이 근무했는데 사실상 하급 여관은 궁녀보다는 무수리 수준이다.
상급 여관 중에는 모든 여관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대여섯 명의 오토시우리가 있었고, 중급 여관은 오쿠밖에 이를 관리하거나 쇼군과 정실 부인의 오락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 거기다 밤에는 화재 감시까지 했다. 당시 에도성에는 화재가 빈발했다 한다.